프린트 1페이지입니다. 프린트 1페이지 보게 되면 자, 부동산 공법이랑, 자, 우리가 이 부동산 공법은 부동산하고 공법을 더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데, 우리가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웁니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부동산이냐?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입니다. 토지하고 토지에 있는 정착물을 부동산인데, 부동산이 뭐고 공법이 뭔가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내용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해야 될 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중개입니다. 중개. 그래서 제가 중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쫙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부동산 공법이라고 알려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거기 있는 그 사례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중개하면서 직접 만났던 사례예요. 그 사례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우리가 공법이 뭔가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게 지금 충남 제가 아산입니다. 아산. 충남 아산에서 오픈하고 며칠 안 됐는데 손님 2명이 찾아와가지고, 자, 손님 2명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얘기 합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이제 2분이 들어왔어요. 2분이 들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샤시 공장을 건축하겠다고, 샤시 공장을 건축할 때니까 땅을 찾아달라고 그래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제가 선임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중개를 한다 그러고, 중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게 되면 소장 됩니다. 여러분이 중개 소장을 하고 실제 이 땅을 찾아 중개한다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자, 손님이 와가지고 내가 샤시 공장 하려고 하는데, 이제 앉은 거예요. 샤시 공장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 땅을 좀 있으면 찾아달라고. 그럼 여러분이 소장이요.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겠어요? 손님한테. 네. 찾아보겠습니다. 네, 찾아보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손님이 원하는 정보를 우리는 다 찾아내야 돼요. 손님이 원하는 정보를 다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원하는 땅을 중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손님한테 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할 것이냐. 이제 우리 질문을 해야 돼, 계속. 여러분 저한테 계속 질문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땅을 갖다 알고 그 다음에 찾으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뭐라고 물어볼까요? 네. 제일 먼저 샤시 공장 건축하기 위한 이 사람이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했는데 첫 번째, 자, 첫 번째 면적. 그러면 이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면적 그러면은 이것은 이제 2가지 봐야 돼요. 첫 번째 땅 찾는다 했으니까 땅. 그러면 그 사람 말하는 땅, 토지 면적은 얼마고? 이거부터 얘기하겠죠. 그러면 땅 몇 평 정도 필요할 겁니까? 얘기했겠죠. 몇 평 정도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200평 정도 있으면 쓰겠다. 근데 공장은 이건 건물이잖아요. 자기가 짓겠다 그러니까. 그럼 또 질문해야죠. 그러면 공장은 몇 평 지을 겁니까? 이제 건축물이죠. 그냥 공장에 쓸게요. 그럼 공장은 몇 평 지을 겁니까? 했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한 50평 정도면 적당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200평 되는 땅에다가 50평 되는 이제 공장을 짓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2번째, 이제 이 질문을 했습니다. 또 뭐라고 물어볼 것인가? 돈이 더 좋은. 그러면 가격은 얼마 정도 할 겁니까? 물어봤더니 이분이 한 평당 80만 원 정도면 적당했습니다. 평당 80 정도. 그러면 여기서 우리 빨리 계산해 봐요. 평당 80이다 그러면, 자, 토지는 200평이고 평당 80만 원이면, 자, 금액이 얼마 나옵니까? 예. 뭐 28에 16이니까 1억 6천이네요. 그러면 자, 이게 1억 6천이다. 자, 1억 6천이다 그러면 이거 계약했다고, 계약하게 되면 수수료가 얼마 나올까요? 우리 무조건 계약할 거니까. 계약했다 그러면 토지 요율이 최고 비쌀 때 1000분의 9거든요. 1000분은 그 0.09거든요. 그럼 여기에다가 0.09 해보자고요. 0.09 하게 되면, 이거 하게 되면 90만 원이죠. 69, 54. 그러면 144만 원인가요? 그러면 144만 원. 이거 계약 체결했다 그러면 이거 중개하게 되면 수수료 얼마 나와요? 144만 원. 이거 받는다 그러면 우리 1년치 수강료 충분히 나와요. 1년 쓴 거 나온다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는 중개를 할 때는 양쪽 받거든요. 양쪽 받으니까 곱하기 2 그러거든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게? 288만 원이니까 뭐 토지 한 건 중개해도 괜찮은데 1억 6천짜리 하더라도. 근데
이렇게 중개한 걸 보고 이렇게 내가 144만 원 거박이 양쪽 받는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양쪽 다 받는데도 밖에 나가면 양타 친다 그러는데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없어요. 옛날에는 많이 지금 현실은 거의 없고 현실은 내가 지금 이 손님이 있어가지고 생각해봐요. 이 손님이 둘이 와가지고 처음 보는 저한테 부탁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저 믿고 다른 데다 얘기 안 할까요? 중개업소에 있는데 없는데 다른 데 다 다니면 얘기하는 거야. 근처 중개업소에다. 우리 업소 들어왔으면 나 아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은 나는 이걸 갖다가 내가 지금 이런 매수자 있으니까 나 혼자 다니면서 토지 땅 찾고 있으면 이미 다른 중개업소에서 먼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이 시작할 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처음 시작하는 2단계인데 그저 오래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단계는 뭐도 없어요? 땅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양타가 힘드니까 우리는 바로 인근 중개업소에다 빨리 알려서 대부분 뭐래요? 공동중개 공동중개하니까 그냥 얼마 우리는 그냥 144만 원 받는다 그 생각하고 중개하면 편해요. 두 개 다 받는다 이것은 두 개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합격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여기 이 중개사법 이 여기 가서 보게 되면 뭐를 배우느냐 그러면 여러분 나중에 배웁니다. 전속중개 한다 그러면 양쪽을 다 바라볼 수 있어요. 근데 전속중개는 초보자들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전속중개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손님한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장님 이 땅을 내가 책임지고 찾아줄 테니까 나한테 전속중개 계약을 씁시다. 전속중개 계약을 쓴다 그러면 이 전속이라는 것은 이 토지 거래 계약에 대한 모든 권한을 나한테 다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전속중개 계약이 법정 기간이 기본이 3개월이요. 3개월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3개월 동안 내가 3개월 동안 내가 계약을 쓰고 3개월 동안 계약을 쓰는데 만약에 지금 이걸 아까 얘기했던 그 손님이 갑이라고 합시다. 갑이 급하니까 다른 중개업자한테도 얘기했어요. 다른 중개업자가 계약서를 써버린 거예요. 그래도 중개 수수는 내가 받는 게 전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계약을 쓰든 간에 수수는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이건 지금 사겠다니까 매수죠. 사겠다든 팔겠다는 우리는 무조건 뭘 해야 돼? 능력이 되면 전속 중개 계약을 맺어야 돼요. 근데 초보가 맺겠습니까? 이거 힘들어요, 이거. 그래서 전속 중개 계약을 쓰는 방법을 나중에 따로 배워야 돼요. 그런 것만 알려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것만 알려주는 사람. 남들은 전속 중개를 못 맺지만 여기 가면 할 수 있다라는 거 방법을 알려주고 그 방법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합격하고 난 다음에 1년 후에 제가 알려줘요. 1년 후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무 나온다. 지금은 여러분한테 알려줘봤자 아무 의미가 못 쓰니까. 그때 가게 되면 이러이러한 방법까지 한다 해가지고 방법 한 10대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남들은 8개 알고 있다면 여러분은 12개 알고 있다. 이런 방법을 하면 전속을 쓴다고. 그때 가면 알려주는 거고 그 전까지는 대부분 전속이 아니고 어죽에 했으면 이걸 양타 치는 걸 보고 어죽에 했으면 신이 내는 선물이다 이런 말 하겠습니까? 거의 없으니까 이것 판다 생각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도 다르겠다. 그러면 세 번째 그분한테 이제 다 물어봐야 돼요. 지역은 어디까지 잡아줄 거예요? 지역은 아산시 전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 사무소 어디 하면서 그 사무소 인근을 정리해 줍니다. 이 정도 선이면 되겠네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한테 또 물어야죠. 우리는 그러면 이거 기간을 얼마 줄 거냐고. 그랬더니 기간 그 사람이 자기는 2개월 정도는 2달 정도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이때 해줬으면 쓰겠다. 그러면서 또 그러면 이제 물어봤죠. 뭐 또 특별한 뭔가 있습니까? 요구하는 거. 그랬더니 이분 하는 얘기가 자 나는 여기에다가 공장을 지어가지고 중개 공장을 지어가지고 내 사업을 하지만 사업하면서도 대한민국 국민들이면 누구든지 다 똑같아요. 땅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으면 시가가 상승했으면 좋겠다. 그런 지역적인 요건을 가지고 더 좋겠다는 얘기요. 그럼 이제 이 내용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중개를 해보는 거 지금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이제 받을 만한 걸 우리가 다 받았어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왔을 때 뭐 바로 땅 보여주고 그런 땅은 거의 없는 거예요. 아파트는 오면 어찌하든 바로 데려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건물은 보여주지만 땅은 보여줄 그럴 땅은 없어요. 이런 땅으로 찾고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건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물건이 없으니까 보여줄 게 별로 없겠죠. 그럼 어쩐답니까? 손님 보내고 바로 연락 드릴 테니까 이제 있으라고 해가지고 이 땅을 갖다 찾아야 돼요.
그럼 이 땅을 찾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나는 이 땅을 찾기 위해서 아까 이거 찾으면 아까 144만 했죠? 144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 중개업자가 계약서 글자 몇 개 써주고 돈 받는다 그러죠? 사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글자 몇 개 써놓고 강남에서 아파트가 20억짜리다 그럼 20억짜리 매매 계약 쓰게 되면 이거 9%하면 얼마입니까? 1,800입니까? 그러면 20억짜리 아파트 팔면서 사면서 1,800 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죠. 어떻게 보면 중개업자가 뭐 했는데 계약서에다 글자 몇 개 써주고 난 받는다는 게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것 같은데 이 계약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는가 그 사람도 그것까지 생각 안 한다고. 단지 계약서에다 글자 몇 개 써주고 고액번 이 생각만 하지. 그럼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 144만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제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요.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해야 되는가 그러면 자, 이 사람이 샤시 공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샤시 공장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샤시 공장이 뭡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샤시 공장의 이것은 건축물이죠. 그럼 여기서 뭘 봐야 되는가? 자, 이 부동산이란 토지하고 정착물 그런데 정착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이제 앉아 있는 거 이런 게 건축물이죠. 자, 이제 건축물. 자, 그러면 먼저 건축물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나중에 배웁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제가 하는 과목이요. 우리나라 건축법이라는 법에서 건축물의 종류를 몇 가지를 분류하냐 그러면 29가지로 건축물의 종류를 나눠요. 지금 이 건물 보게 되면 이 건물 1층에 뭐가 있던가요? 여기 치킨집 있죠? 근데 그 치킨만 파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술도 같이 팔죠? 그 옆에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편의점도 있죠? 그 옆에 보니까 중개사무소도 있고 옆에 보니까 이 되게 많거든요. 이 건물 하나에 지금 종류가 몇 개 들었을까요? 모두 단 20개는 들어있는 거예요. 이 건물 하나에. 그러면 우리나라 이 건축물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건축물의 종류가 이게 수만 가지가 있는데 법에서는 이걸 갖다가 29가지로 분류해. 29가지. 29가지 분류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원하는 샤시 공장 이것은 29가지 중에서 뭔가 이거를 먼저 찾아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공부를 여러분하고 저하고 건축법 시간에 이걸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샤시 공장 지금 해야 될 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자 저분이 요구하는 게 자 샤시 공장 50평은 건축물의 종류에서 어디에 해당하는가 이거를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러면 이 29가지 지금 이 책이 기본서가 아니고 입문서이기 때문에 여기는 자세한 게 안 나왔어요. 나 기본서 나옵니다. 이거는 딱 2달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것은 왜 2달만 쓰고 버리냐 그러면 이거는 입문서 기본서가 나오는데 기본서는 한 과목이 이것보다 더 두꺼워요. 이거는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이거 3개 지금 이거 다 더해놓은 건데 나중에 책 딱 나온다 그러면 중개사법 책 딱 나오면 걔가 이것보다 더 두껍다고. 공법은 훨씬 더 두껍고 이건 줄여놓은 거니까. 지금 입문서에 있는 이 정도 내용을 알아야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근데 그게 지금 입문서고요. 기본서 보면 건축물 종류 쫙 나오는데 건축물 종류가 자 샤시 공장 그러면 우리 이 1번부터 29번까지 쫙 가게 되면 18번에 공장 이게 있어요. 공장 18번에 그리고 1번부터 쭉 가다 보면 4번에 뭐가 있는가 하면 제2종 근린생활 이게 있어요. 2종 근린생활이죠. 그러면 저기 있는 저 샤시 공장이라는 것은 글자도 사실이 재단에서 사실을 조립해서 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갖다가 팔아먹는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샤시 공장은 어디에 해당하냐 그러면 이 면적이 이게 대충 해서 150평입니다. 뭐 정확하게 151평인데 150평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50평 얘가 미만이냐 아니면 150평 이상이냐 이거를 따져요. 150평 미만이다 그러면 이것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 그래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이게 건축물의 명칭이에요. 명칭.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공간은 지금 앉아있는 2층에 앉아있죠. 이 공간은
이 학원의 면적이 몇 평인가? 학원의 면적이 전체 학원 전체 면적이 150평 미만이면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에요. 근데 학원의 면적이 150평 이상이 되면 여기는 교육연구시설이에요. 그럼 이게 이제 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50평 미만이다 그러면 2종 근린생활시설, 150평 이상이다 그러면 그때는 공장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뭘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돼요. 저 사람이 원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뭐였다? 지금 몇 평이라고요? 50평.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저한테 뭐라 했어요? 공장이라고 말했는데 우리가 알고 봤더니 이건 공장이 아니라고. 공장이 아니고 뭐였다고 얘는 2종 근린 생활시설. 근데 너무나 웃기는 것은 이렇게 제가 수업 시간에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밖에 나가서 갑이 와가지고 샤시 공장 찾습니다. 그러면 100% 공장이에요. 공장. 샤시 공장 찾는다고. 이 사람은 자기가 샤시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보다 더 전문가예요. 더 잘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압니까? 몰라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안 배워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그냥 한다고. 이 사람이 공장에서 우리가 공장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은 모르니까 공장. 우리는 아니까 뭐라고요? 공장이 아니고 이종 근생. 이종 근생 중에서도 쟤는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이종 근생에서 제조업서 나와요. 제조업 이런 거 나온다고.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뭘 봐야 되냐? 건축물의 종류가 뭔가 이것부터 알아야 된다. 제일 먼저 해야 되니까. 이게 첫 번째고. 다음 이제 두 번째. 지금 제가 어디까지 설명했는가 그러면 1페이지 지금 안 보고 설명하고 있으니까 지금 1페이지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페이지 박스 밑에 보게 되면 박스 밑에 잘 끝났죠? 이 경우 중개업자인 소장이 물건을 찾기 위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사항이 사식공장의 용도 분류를 파게 된다. 이 공부를 우리가 합니다. 이제 사식공장은 건축물에서 건축법령상 나왔죠. 건축물이니까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 분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존재하는 모든 건물은 29가지 분류하는데 건축물의 용도 분류가 책에 나왔으면 지금 보겠는데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보기를 하고 안 나왔으니까 보기를 하는데 넘겨봤더니 결론은 2페이지에 제가 정리해서 위에다가 2페이지 위에 보게 되면 이 샤시 공장은 분명히 손님이 와서 우리한테 공장이라는 말을 했다. 공장. 그 바닥면적 합계가 동그라미 1번 몇예 151평 미만이면 2종 근생 제조업이고 151평 이상이면 공장에 해당한다. 근데 매수 의뢰인은 50평 산다, 50평 짓는다고 했으니까 그 건축물의 용도는 공장이 아닌 2종 근생에서 제조업이다. 그걸 먼저 알아야 된다. 주의 써놨죠? 의뢰인이 공장에서 우리도 따라서 공장 그 말 하지 말라고. 그 사람 모르니까 공장. 우리는 아니니까 내 해놓고 우리는 2종 근생의 제조업. 그렇게 찾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실수를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이렇게 딱 했더니 제 옆에 있는 이제 이사님이 저보다 나이가 많았었거든요. 저한테 와가지고 무슨 얘기하냐? 교수님, 그분이 제 수업 듣는 학생이었어요. 같이 있었으니까. 교수님, 아까 그 손님이 샤시 공장을 찾는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공장 용지를 찾을 겁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중개사 시험을 떠나가지고 막 이거 들어봤죠? 막 과순 이거 들어봤죠? 안 들어봐도 들어봤다 해야 돼요. 뭐 전답과 이런 걸 우리가 지목 그래요. 지목. 그럼 뭡니까? 밭이죠. 물 없이 농사 짓는 거. 물 가지고 농사 이거 아닙니까? 그럼 뭐 해야 되고 건축을 해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에서 공장을 짓는 땅은 뭡니까? 그것은 공장 용지예요. 공장 용지. 그러니까 그 이사님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공장 짓는다 했으니까 공장 용지를 찾아야 됩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하는가? 이사님, 저분은 공장을 했지만 우리는 공장이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이것은 이종근생의 제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종근생의 제조업이 되는 땅을 찾으면 되는데 그러면 지목이 대인 토지를 찾아야 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목이 대를 찾느냐, 공장 용지 찾을 거냐 이거를 물어보니까 앞으로 지금 이제 대부분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합격을 딱 하고 우수한 성적 학교 밖에 딱 나갔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토지 중개하다 대부분 실수하는 게 이걸 실수해요. 땅을 바라볼 때는 절대 지목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지목은 내가 원하면 바꾸면 그만이에요. 지금 여기 이렇게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다 그러면 산은 당연히 지목이 뭡니까? 임야죠. 임야. 산이 임야거든요. 여기에다 내가 있대. 여기다 집 짓겠다라고 허가하게 되면 허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허가를 받으려면 이 임야가 뭐가 돼야 돼요? 지목이 대가 돼야 돼요. 대가 돼야 되니까 집 짓겠다는 사람한테 임야를 갖다 소개해주면 돼야 안 돼요? 대부분 안 돼요. 뭘 해줘야 돼요? 대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하게 되면 평생 가도 계약서 한 건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임야를 갖다가 어쩐다? 대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국가가 바꿔주는 거예요. 근데 바꿔줄 때 세상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임야면 생각해보세요. 산이 싸겠어요? 대지가 싸겠어요? 산이 싸죠. 대지는 이 상태에서 바로 건축하는 게 대지예요. 산에다가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일단은 산 깎아야죠. 산 깎으려면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죠. 허가 받을 때 그냥 받습니까? 엄청난 돈을 넣어야 되는 거기에다가 공사해야죠. 비용 들어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갖다가 임야를 갖다 대로 어쩐다고 변경하면 돼. 변경하는데 단지 뭐만 들어가면 된다? 돈 들어가면 된다. 돈. 그럼 내가 원한다. 이 지금 땅 주인이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뭘 하겠는가 하면 모든 땅에다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땅에다가 이종근생 제접을 건축할 수 있게 해놨는가? 그건 아니란 얘기요. 그래서 여기서 뭘 봐야 되냐? 첫 번째 건축물 종류를 봤으면 이제 두 번째 뭘 봐야 되면 땅 종류 봐야 돼. 땅 종류. 땅은 우리가 토지입니다. 토지 수업 시간에는 토지라고 합니다. 토지, 대지 그 말 씁니다. 합격하고 난 다음에 토지, 대지 그 말 쓰면 안 돼. 합격하고 난 다음에 땅 그러고 실무할 때는 땅, 강의실에서는 토지. 그러면 토지의 종류는 이것도 나중에 배웁니다. 국토계획법이라는 법에서 우리나라 땅 종류는 몇 가지입니까 하면 21가지 이렇게 나왔죠. 땅 종류는 21가지. 건축물의 종류는 29가지. 그러면 땅 종류가 21가지인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거 있죠? 전답과선. 이거를 보고 우리가 이것은 지목이라고 하는데 지목은 몇 가지가 있나 그러면 28가지가 있는데 땅을 바라볼 때는 이거를 보지 말은 얘기요. 똑같은 내용 가지고 설명들 막 하는데 제가 아까 지금 2차 했죠. 2차 보게 되면 2차는 여기에 중개사법도 있고 저는 공법도 있고 그리고 세법도 있고 공시법이 있는데 이 공시 2부는 땅 얘기할 때 이걸로 얘기한다. 땅 종류 얘기할 때. 근데 저는 땅 종류 얘기할 때는 이것은 땅 종류가 아니다. 이거 무시하고 우리는 땅 종류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떠나가지고 주거적, 상업적 이런 말 들어봤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이게 용도죠. 이러이런 용도로 쓸 거라고 국가가 땅에 대해서 표시를 했는데 이것은 지목으로 표시했는데 우리는 용도 지역이라는 명칭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21가지 분류했는데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하냐? 이걸 보고 용도 지역이라 합니다. 용도 지역. 그러면 21 용도 지역에서 이종 근생 제조업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가? 그러면 21 용도 지역이 뭐가 있는가 이것부터 배워야 돼요. 부동산 공부한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해야 될 내용이 혹시 지금 여기 뭡니까? 우리 첫날인데 혹시 경매 공부하다 온 분 있나요? 나 경매 공부하다 왔다. 경매 좀 하다 왔다 그런 분 없나요? 중개사 공부하는 분들 중에 경매 하다가 온 분들 되게 많아요. 경매 하다 보면 자꾸 부동산에 막히는 거예요. 몰라서 막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뭔가 부동산에 투자를 하든 뭐 하려면 공인중개사 과정을 거쳐야 돼요. 공인중개사 과정이 부동산에 대한 모든 걸 다 가르쳐줘요. 기본적이면서도 깊게까지. 그럼 우리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 땅 종류를 봐야 되는데 땅 종류는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지금 하는 것은 수업입니다. 수업.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갖다가 21로 분류하는데 어떻게 분류하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개발할 거냐? 크게.
크게 가서 이 토지를 갖다가 개발할 거냐 아니면 개발로 갈 거냐 아니면 보존 갈 거냐 두 가지 나눠져요. 크게 나눌 때. 그러면 개발로 간다 그러면 개발로 갈 지역을 우리나라는 뭐라고 하냐 그러면 명칭을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국가에서 여기는 개발하겠다 그럼 명칭을 도시지역 이렇게 명칭을 딱 붙여줘. 그럼 국민들한테 한마디요. 도시지역은 이러이런 용도로 개발할 땅이니까 이 안에 땅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용도로 쓰라. 그 용도로 안 쓰고 다르게 쓰면 어쩌겠다? 처벌하겠다. 이게 공법이에요 지금. 두 번째, 여기는 보존하겠다 그러면 도시지역이겠다 그러면 보존하는 데는 지금 크게 나는 거 크게 보존하는 데는 자 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관리지역. 관리지역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농림지역이 있어요.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있어요. 크게. 그래서 크게 나눠서 얘가 개발이고 얘가 보전이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개발하는데 도시라고 다 개발하냐? 또 어떻게 개발할 건가? 크게 나눴을 때 개발하고 보전 얘기지 반드시 개발 그건 아니요. 도시지에서 또 다시 나온다고 또 개발로 가고 보존 가고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는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까? 보존되어 있습니까? 개발되어 있죠. 지금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서울특별시에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는 개발이 되어 있는데 보존이 되어 있는 거요? 개발되어 있는 거. 그러면 서울특별시는 개발이 되니까 전체로 하나로 남김없이 다 개발하자고. 그럼 우리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손 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간에 뭐도 있고 남산도 있고 도봉산도 있고 이거 개발이지 말은 얘기요. 숨쉴 공간을 남겨야 되니까. 큰 틀에서 도시는 개발이지만 도시를 세분하게 되면 다시 나눕니다. 다시 뭐라 나오는 도시를 갖다가 주거지역, 두 번째 상업지역, 세 번째 공업지역, 네 번째 녹지지역 이렇게 나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것은 그때 주거지역은 주거 기능 위주로 개발하고 상업 위주로 개발하고 공업 위주로 개발하고 확실히 뭐 하자고요? 개발하자고. 녹지라는 글자 들으면서 개발한다 이러고 생각하면 도대체 부동산 안 맞는 거예요. 녹지는 녹지인 거 뭐 하자고요? 보존하자고. 크게 봤을 땐 개발이지만 그 안에 개발하고 보존이 있는 거고. 여기는 크게 봤을 때는 뭡니까? 보존이지만 한다고 반드시 보존이냐? 그 안에서 또 개발하게 돼요. 그러면 다시 세분해가지고 관리지역은 다시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그리고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보존관 이렇게 세분한다고. 여기는 더 이상 세분을 안 해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계획관리지역 이 계획관리지역 여기는 개발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이제 보존이에요. 이게 도시 나중에 첫 글자 따서 도, 관, 농, 자 이 말 하거든요. 개발하고 보존이니까 쫙 나누면 여기는 도시 그러면 여기는 비도시 이 말도 하고 뭐 구분의 방법은 다양하니까. 근데 도시 비도시 이것은 제대로 된 명칭이 아니고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존적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도시는 개발인데 개발 안에서도 뭐가 있다고? 보존이 있다고. 관농자는 보존인데 보존 안에 뭐가 있다고? 개발이 있다고. 일단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자 그럼 이제 땅 종류 지금까지 보게 되면 도시가 하나, 둘, 셋, 넷, 관리가 하나, 둘, 셋, 7개죠. 8개, 9개죠. 총 몇 가지인데? 21가지인데. 그래서 이걸 더 나눠 이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를 갖다가 주거지역을 다시 뭐라 하냐? 주거지역을 다시 전용 주거지역 1종, 2종 이러고 나눠요. 두 번째,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 이렇게 나눠요. 세 번째, 준주거지역 해서 주거지역을 다시 6개로 분류해요. 상업지역은 다시 몇 개입니까 하면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4개로. 공업지역은 다시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해가지고 3가지로. 녹지지역은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이렇게 나뉜다고. 이번 지금 시험 본 지 지금 이제 한 2주 시험 본 지 이제 한 2주 됐나요? 2주 정도 됐는데 이번 시험 문제 뭐가 나왔냐 그러면 근데 이게 이제 공법 문제에서 다음 중 도시지역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왔어요.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용도지역을 해가지고 자 준주거지역 나오고 일반 상업지역 나오고 생산녹지, 자연녹지, 계획관리 해가지고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걸 찾으시오.
첫날 수업 들어도 그 정도는 알겠네요. 첫날 수업 들어. 그런 문제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도. 근데 그런 문제가 다 나온다고 하면 100%다 합격하죠. 근데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오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세요. 이 도시 지역을 다 해놨더니 도시가 총 몇 개 됩니까? 16개. 그 다음에 19개. 이렇게 해서 21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땅 종류. 그러니까 앞으로 토지를 얘기할 때는 절대 아까 했던 뭐 전, 답, 가선 이런 걸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처음에 얼핏 얘기했던 김포에 있는 분이 질문 혜택했을 때 교수님 점포 겸용 택지가 자기가 점포 겸용 택지 그분이 뭐 지금 LH에서 이거는 점포 겸용 택지를 LH가 토이트 공사가 400만 원에 분양했다 그러니까 제가 전국에 있는 점포 겸용 택지 분양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안 비싸거든요. 대부분 뭐 250, 280 나오는데 400이면 분양가 되게 높았어요. 그러니까 김포가 높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벌써 이게 평당 지금 600 이상이 갔고 800, 1000 간다 이 얘기인데 그래서 점포 겸용택지가 이렇게 400에 분양했다 그러니까 제가 누가 분양을 했는데요? LH가 분양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가지고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용도 지역이 무슨 지역입니까? 물어봤더니 그분이 아직 이게 안 들어간 거예요. 진도가. 이거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저는 무슨 지역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분은 제 질문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교수님 점포 겸용택지 1층에 상가 짓고 2층에 집 짓고 그건 나 안돼 그거 아니까 용도 지역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용도 지역을 몰라요. 왜? 아직 안 들어갔으니까 공부가. 이게 용도 지역이고 질문을 할 때는 우리는 이걸로 질문을 해야 돼. 이걸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경매를 하든 중개를 하든 좌우지간 누구하고 부동산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상담을 한다, 질문을 한다. 그거 하려면 이걸 알고 질문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이 부동산에서 부자를 시작하려면 이것부터 알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우리 책법 어디 있냐 그러면 봐보세요. 책 164페이지. 그 164페이지 박스에서 올해 몇 문제 나왔습니까? 3문제 나왔습니다. 그 박스 하나만 가지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1번 용도 지역에 지정해가지고 맨 왼쪽 보니까 도시지역 나왔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있고 주거지역은 방금 쓰는 거 다 나왔죠. 1종 전용주거, 2종 전용주거, 1종, 2종, 3종 일반주거, 준주거. 상업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근린상업. 공업은 전용공업, 일반공업, 중공업. 녹지는 보존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관리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그리고 농림, 자연환경. 그게 21입니다. 21. 그게 21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오늘 수업 듣고 뭐 더 이상 이거 해봤자 안 되겠다. 공부 안 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살려면 땅 종류가 21다. 이걸 알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부동산에 대해서 누구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땅 종류다는 거 알고 땅에 대해서 토지에 대해서 질문할 때는 앞으로는 2번 다시 지목 가지고 질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 지목은 내가 필요하면 돈 주면 바꾼다고. 돈 좀 바꾸는데 이거는 용도 지역은 내가 필요하다 바꾸는가? 개인은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개인은 바꿀 수가 이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국가하고 정확히 말하면 이거 바꿀 수 있는 명칭은 누구만 용도 지역은 누구 바꾸냐? 국가하고 서울에서 이거 바꿀 수 있는 사람은 국토부 장관하고 서울특별시장하고 두 사람만 바꾸는 거예요. 서울 바로 위에 뭐가 있습니까? 서울이라는 도시 바로 위에 무슨 도시 있어요? 경기도? 그 다음에 의정부 있고 의정부? 의정부죠 의정부. 의정부에서 이거를 바꾸려면 의정부시에서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 누구냐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 사람은 국가예요 국가. 국토교통부 장관하고 누구는 바꿀 수 있냐 그러면 경기도지사는 바꿔요. 의정부 시장은 바꿀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로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이것은. 이거는 임의로 바뀔 수가 없고 용도 지역은 돈만 주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다. 이게 지목. 그러니까 지목은 앞으로 절대 뭐가 아니다. 땅 종류가 아니다. 땅 종류는 용도 지역이다.
이거를 정확하게 개념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도 지역이 이렇게 21 있고 그 보면은 164페이지 박스 보게 되면 첫 번째 지역의 세분이 있고 그 옆에 거음표 한도가 있고 용적률 한도가 있고 그리고 비고 해가지고 비고 있죠. 자 거기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이거 제1종 전용 주거지가 뭡니까 하면 단독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을 보호하자요. 올해 시험 문제가 이거 지금 이런 거 2종 전용 주거는 뭡니까? 공동주택 위주의 양호한 주거 환경 보호요. 일반주가 1종, 2종, 3종인데 이것은 주택 층수가 저중고요. 저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 환경, 중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 환경, 중고층 위주의 편리한 주거 환경 그런 식으로만 토지를 쓰라 이런 얘기요. 준주거지역은 이것은 준주거죠. 준주거지역. 준주거는 주거를 주로 하되 이것은 주거에 준한데 주거에 주거 기능을 주로 하되 상업 업무 기능도 조금씩은 할 수 있다. 그게 준주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딱 이 정도 여기가 무슨 지역일까요? 얼핏 보면 상업일 것 같은데 지금 이 도로 하나 지나게 되면 저기는 전부 다 상가죠? 바로 옆에 블랙에 주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부 다 상업이요. 저런 데는 상업지역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 바로 뒤에는 대부분 주택가가 많죠. 이런 데가 대부분 준주거입니다. 이게 주거지역일지 상업일지 좀 헷갈리는 동네. 그런 데가 주거 기능과 상업 기능이 같이 한다. 그런 데가 준주거.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땅보다는 이 땅이 훨씬 비싼 거예요. 상업용도 쓰니까. 상업적은 중심상업, 일반상업. 그러면 뒤에 뜻이 다 나왔어요. 중심상업,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기능을 확충한다. 일반상업이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 기능을 담당한다. 도시한 지역 간 유통 기능을 담당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통상업은 도매시장 알죠? 가락시장. 그건 도매지 소매가 아니에요. 그런데 근린상업의 이거는 소매시장, 소매시장. 소매시장 인근 전부 다 근린상업. 공업적 이렇게 쫙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내용이 164페이지 이 내용이 언제 하냐 그럼 여러분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이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뭐 또 얘기하지만 중개사가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부동산 공부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지금 제가 이거 16개 썼는데 자, 잘 들어보세요. 일종 전용 주거지역은 이거 전용이니까 주거에만 오직 주거 기능만 전용 다른 기능은 나오지 말고 뭐만 한다고? 주거 기능만 주거 기능만 그러니까 아주 쾌적해야 돼요. 여기는 주거 기능 쾌적해야 돼요. 1종, 2종 나는 것은 주택의 종류가 단독주택 위주 쾌적 양호죠. 공동주택 위주로 양호하고 두 번째 일반적인 일상적인 주거기능 일상적인 주거기능 편리해야 돼. 편리성이요. 그러니까 편리한 1, 2, 3은 저층 위주 편리 저층 그러면 4층 이하가 저층이요. 중층 위주의 편리 아파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중고층 위주의 편리 아파트는 고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구분해놨다고. 준주거는 주거기능에 따라 상업기능을 보완한다. 이렇게 해서 21 딱 설명하면 이해됩니까? 이해되겠어요? 처음에 들을 때는 뭔지 알 것 같죠? 전용 주거니까 주거 기능만 전용한다. 완전 쾌적하다. 왜? 상업이 안 들어가니까. 오로지 주거 그러니까. 근데 두가 1종, 2종, 2개. 주택의 종류는 단독, 공동, 두 개다. 들을 때는 그럴싸한데 듣고 난 다음에 이 문 열고 나면 언제 뭘 들었나지. 그래서 어찌해야 돼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알겠다.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써가지고 암기 좀 해야 돼요. 가장 기본이니까. 누구하고 말하려면 이게 머리에 돼 있다는 전제하에서 설명을 해야 되니까. 누구하고 설명할 때 대화하다 잠깐만요. 책 보고 대화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나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거는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것이지 이해하는 건 아니더란 얘기예요. 먼저 이거를 암기하고 시험 문제가 일종 전용 주거지역이 뭡니까? 그런 이제 특징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전용 주거는 주거에 전용하는데 주거에 전용한다. 두 가지로 나눴더라. 일종, 이종이라는 것은 주택의 종류가 두 가지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일반 주거는 일상적인 주거기니까 편리성을 따진다. 편리한데 세 가지 나왔다. 층수가 저층이냐, 중층이냐, 고층이냐. 준주거는 주거에 준한다. 주거 플러스 상업이다. 이게 암기가 되면 이거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암기가 안 되면 연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공부를 작성했으면 아직 결정 안 했다 하더라도 집에 가서 이건 한번 암기해봐요. 남들하고 대화할 때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래도 조금은 아는 거예요. 이거는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 내용들이 164페이지 뒤에 보게 되면은 주택의 그 비교 있잖아요. 비교 박스에 단독 중심, 공동 중심, 저층 중심, 뭐 중층 중심, 중고층 중심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다음 주에 제가 설명을 쫙 할 테니까 첫날 수업할 때는 이거를 우리 머리에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만 이제 우리가 부동산의 부자가 출발하는 거예요. 건축물의 종류 이것은 12월 달에 공부할 것이고, 근데 이 건축물의 종류는 여러분이 몰라도 괜찮아요. 이거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한민국에서 알고 대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걸 알고 대한민국에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전부 다 보면서 말해요. 보면서 말하는데, 이거를 보면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 용도 지역을 보면서 그건 완전 땅에도 모른다는 얘기요. 용도 지역은 안 보고 대화를 해야 되고, 이거는 안 보고 대화하면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 이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12월 달에 배우고 이것은 11월 달에 배우는데 둘째 주 가게 되면 그래도 한 번은 어차피 한 번 써가지고 암기 됩니까? 안 돼요. 잊어먹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봅시다라고 얘기는 할 거예요. 부담 없이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1월 달 가서 또 써보면은 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3월 달 또 써보고 5월 달 또 써보면 그때 가면 이거 21 모른다. 그 모르는 사람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때쯤 가게 되면 수업 시간마다 제가 저 얘기를 하게 돼 있으니까 결론은 나중에 저절로 알아지는데 그때까지 가려면 너무 불편하니까 11월 달에 미리 한번 좀 써봅시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해서 자 제일 먼저 이제 우리는 뭘 했는가 그러면 자 샤시 공장이 뭐다라는 걸 먼저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말만 공장이었지 글자만 공장이지 알고 보니까 공장이 아니고 이정근생의 제조업이었다. 이걸 알았어요. 두 번째, 자 이거를 갖다가 이 땅에다가 지어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 이 제조업을 건축하라고 허가를 해주냐 안 해주냐, 그거는 이제 이 땅을 봐야 돼. 땅을 보면서 이 땅에서 이제 저 제조업의 건축이 되는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 이걸 찾아내야 돼요. 이 찾는 방법을 배운다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프린트 2페이지 보면 프린트 2페이지 해가지고 그 위에 박스 해놨죠. 토지의 종류에서 첫 번째 지목은 공시법 교수님이 설명합니다.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을 구분하는 것은 그럼 그것은 건축한다. 그럼 어쩐다. 그것은 물 없이 농사진다. 지금 이런 얘기요. 자, 그런 얘기고 이 토지 소유자의 필요에 따라서 지목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지목은 앞으로 두 번 다시 땅 종류가 아니더라. 딱 그만 인식하시고 2번 용도 지역이죠. 용도 지역은 좀 어려워요.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국가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21가지를 딱 분류했어요. 이렇게 21가지를 분류하고 토지 소유자 의사에 의해서는 절대 바꿀 수가 없어요. 오로지 누구만 바꾼다? 국가하고 지자체만 바꿀 수 있다. 국가나 지자체가 바꾼 것이지 토지 소유자가 바꾸는 게 아니다. 그래서 땅 종류는 용도 지역으로만 한다. 용도 지역이다. 중요한 게 기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죠.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했으면 이 용도가 가능한 지역을 여기서 이제 찾아내야 돼요. 어떻게 찾을 건가? 21 용도 지역에서 이정근생의 제조업소가 되는 땅이 어떤 땅이니까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 1년 동안 배우는 게 이 공부를 이제 한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땅은 되고 어떤 땅은 안 되고. 그러면 저보고 교수님 여기서 간단하게 지금 우리는 이정근생이죠. 제가 다 찾아 써놨죠. 그 밑에 보게 되면 2번 밑에 보면 다 써놨거든요. 사실은 다 써놨는데 저는 이거 강의한 지가 제가 91년도부터 했으니까 지금 몇 년입니까? 2017년이면 20몇 년 했잖아요. 그럼 저도 오래 했잖아요. 지금 오래 했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밑에 보면 호프집 해가지고 호프집인데 21 용도 지역에서 호프집이 되는 지역이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는 20년 넘게 강의했으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이거를 자신 있게 대답한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에서 이거를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 그러니까 안 보고 자신 있게 말했다? 여러분 어차피 모를 거니까 제가 여기 됩니다. 그러면 믿어야지 어쩌겠어요. 저보다 더 모를 것 같으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하면 맞냐?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호프집이 되냐 안 되냐 하는 것은 그것은 전국이 다 달라요. 전국이. 여기 21 용도 지역 중에서도 서울에서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준주거에서는 서울은 되는데 의정부는 안 돼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서울은 되는데 의정부는 안 돼. 그걸 어떻게 확인을 하냐 이 얘기요. 그 과정을 1년 동안 여러분하고 저는 배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확인한다. 이렇게 확인한다. 확인 방법을 제가 알려준다는 얘기요. 그거 공부하는 게 지금 우리가 1년 동안 공부할 내용이 되는 얘기요. 그럼 여기서 어떤 게 재조합이 되는가 그 땅을 이제 찾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시작한 지 1시간 됐으니까 잠시 쉬고 이거는 지우지 말고요. 잠시 쉬고 연결해서 설명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가끔가다 이제 자료를 좀 편하게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일이 출력을 하거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SNS에서 바로 자료 다운 받아서 스마트폰에서 바로 볼 수 있게 자료 다운 받는 방법하고 그리고 필요한 플레이 예를 들어서 동영상도 볼 수 있게 밴드를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 밴드를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릴 건데 밴드는 다 스마트폰에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하는 거는 안드로이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똑같이 밴드만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밴드 이제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신 다음에 자 이거 눌러요. 누르면 이제 맨 화면 나올 건데 여기 보시면 돋보기 모양의 밴드 찾기예요. 그럼 이거를 제가 눌러보겠습니다. 누르면 검색하는 기능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밴드 게시글 검색해 보세요 했는데 여기다가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네, 공수모라고 치고 검색 누르면 됩니다. 검색. 다 누르면 지금 현재 우리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에서 줄인 약자예요. 공수모에서 요거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클릭 딱 하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 현재 오늘 매일매일 자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지사항이 3가지가 있어요. 3가지 현재 눌러보시면 제가 바로 어제 그저께 체계도 강의 한 강의 자료 여기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2017년도 부동산 공법 체계도 해가지고 요거 누르시면 한번 볼게요. 이제 매주 제공하는 자료인데 여기 2017년도 자료 다운 받으실 때는 여기 화면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운 받는 표시예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딱 하면 파일 여기가 나올 거예요. 바로 열면은 화면에서 볼 수 있고 휴대폰에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내 휴대폰에 저장했다가 불러오면 되고요.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는 혹시 네이버는 쓰시는 거니까 거기다 저장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다운 컴퓨터에서 프린트 하실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일단 전 파일 여기를 해볼게요. 파일 여기 하시면은 여기 화면에 지금 현재 다운을 받는 게 보일 거예요. 다운을 받고 난 다음에 화면이 이제 뜹니다. 그래서 이 화면이 뜨죠. 원래 맨 첫 화면 이제 부동산 공법 체계도 제가 그 6시간 정도, 7시간 정도 촬영한 그 자료, 강의 자료인데 이걸 넘기면 이제 우리가 했던 강의 자료거든요. 근데 확대를 넘기면 내 눈으로 좀 크게 보겠다 그러면 확대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움직이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총 14페이지니까 14페이지까지 해서 제가 확대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내가 관련된 자료 좀 보고 싶을 때 이렇게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고요. 다시 나갈게요. 자,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자료고 매일매일 올리는 자료도 있어요. 그래서 3월달 매 월마다 어떤 개정되는 거, 공법 같은 경우는 개정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거랑 그리고 이제 파일로 용어 정립 같은 거 올려주고요. 오늘 하루하루 이제 올라올 때, 자, 오늘이 지금 제가 촬영한 날이 3월 28일이거든요. 이날 에드프로 공인중개사 부동산학 개론 문제 있으면 내가 2차만 보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되고 1차,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같이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세법 모바일 매일 용어도 하나씩 올라가니까 심심할 때 세대가 뭐냐 그 구분에 대한 거 그리고 1일 학습이라고 그래서 28일 오늘 하루 한 문제 이제 평가해 보는 거야. 풀어보면 누르시면 한 문제 풀고 쭉 올리면 이제 답은 맨 밑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이면 안 되니까 그래서 밑에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전과목 관련된 강의 자료는 여기에 올라갈 거니까 참고해서 오시고 제가 이제 부동산 공법만 관련돼서 관리하는 밴드인데 이번에는 검색하는 창 있죠? 검색하는 창. 자, 처음부터 할 때처럼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맨 처음에 밴드 화면에 들어가시면 맨 위에 여기 돋보기 보이시죠? 돋보기 누른 다음에 이번에는 제 이름 치면 됩니다. 고상철 칠게요. 자, 딱 치면 밴드가 2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제가 이제 실무
중개업을 하시거나 토지 투자하시는 분들 대상으로만 모아놓고 하는 거고요.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는 분은 여기 공법의 시인이라고 해서 고상철 명품 공인중개사가 되는 게 여기 1660명 있죠. 그래서 요거 누르시면 제가 이제 공법이 최근에 개정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이 일일이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까지 문제하고 뭐 개정되는 거 그리고 5분 정도 제가 줄여가지고 압축해서 하는 강의들은 여기다 올릴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필요한 사항들 있으면 부동산 거래 관련된 거, 지역조합, 직택조합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문제 같은 거 있어요. 일일 문제 같은 거 올려놨으니까 여러분 이제 시간 날 때 제가 매일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자료 있을 때만 올리기 때문에 알림을 받으셔도 불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밴드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밴드 홍수라 막 아침에 일어나면 밴드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필요한 자료만 올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장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검색하던 창으로 다시 오셔서 자격증을 딴 후에 내가 뭐 상가 예를 들어서 상가 중개라든지 예를 들어서 토지 중개 또는 아파트 중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식을 좀 많이 받으셔야 되는데 실질적인 자료는 365 부동산 스터디라고 그래요. 그래서 약자로 365 부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365 부스 하시고 검색을 누르시면 이제 365 부동산 스터디 365 부스라고 해서 띄어쓰기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거 클릭하시면 지금 현재 제가 자료 하나 올려놨는데 최근에 국토부에서 주차정법을 개정했어요. 그래서 중개하시다 보면은 새로 개정되는 소식을 자기가 일일이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저기 이런 데서 들어와서 밴드 소식 계속 받으시면 남들보다는 또 실전에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운영하는 거고 대부분의 전문가 중에서 유명하신 전문가분들이 다 모여 계시니까 여기서 잘 활용하시면 자격증도 따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에서도 도움이 되는 밴드니까 그렇게 좀 간단하게 소개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밴드에서 뵙겠습니다.